제가 옆에 앉았다가 네. 도저히 옆에 앉기보다는 네. 이렇게 앞쪽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대 입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네. 주로 어떤 전형이 있는 겁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챙겨야 될 건 뭐 학생부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기하고 수능을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세 가지를 다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네. 이제 조건이 학교마다 좀 달라서 네. 이제 그 자기가 어느 쪽 대학을 주로 어느 전형을 이제 주로 노리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 이제 실기 위주로 이제 대학을 이제 선발하고 있고요. 실기 위주라고 하면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인 거죠. 대체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개중에 목표 대학 중에서 좀 뚜렷한 어떤 그 주요 몇 개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게 있어서 생활기록부라든가 수능이 잘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이 유리한 학교들도 있어요. 이게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네. 실기 전형이 있는 학교들은 모든 학교에 다 있는 건가요? 모든 대학에?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실기 전형이고요. 네. 이제 그 실기가 없는 학교가 제한적으로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능이 좀 중요한 대학들은 어느 대학을 얘기하는 거죠?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인 거죠. 그 네. 주요 대학이라면 어느 대학?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 홍대, 이대, 뭐 국민대 이런 학교들이에요. 뭐 성균관대, 뭐 서울과학기술대 이런 대학들 포함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에 있는 다른 대학의 레벨처럼 네. 서울대는 뭐 최상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그런 레벨처럼 갑니까? 아니면 그것과 다르게 수능의 성적들이 좀 달리 가는 건가요? 현재까지 입시를 보면은 그 미술대학은 레벨을 이렇게 그 설정하기 되게 애매한 게 학교마다 실기 유형도 다르고 네. 그 선발하는 조건도 달라서 자기 취향대로 자기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유형을 준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실기 유형은 일반 똑같은 디자인이라도 일반 국민대나 건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화여대 준비하면서 국민대를 같이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시장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전혀 다른. 네. 그러니까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가 전혀 다른 거네요. 네,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여기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생부를 잘 준비하라는 이유는 왜 그거를 준비하라고 했던 거죠? 혹시나 이제 서류나 면접 전형으로 도전할 학생들이라면 그 최종으로 교수님과 어떤 면접을 취하게 됐을 때 교수님들이 학생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정보로 질문할 수 있는 베이스는 학생부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충분히 나에게 질문을 주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만들어줘야 유리하게 작용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학생부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대학들은 어느 대학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홍익대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현재는 1단계 실기 100으로 통과가 돼야 마지막에 면접을 보는데 약 한 15분 정도 면접이 진행되는데 교수가 학생한테 이렇게 던져질 질문들이 별로 없다면 분위기가 조금 되게 그 학생들이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죠. 아까 이전 영상에서 홍익대 관련한 얘기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학생부가 근데 아까 서울대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 서울대의 경우에도 서류와 면접이 먼저 실기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2차에서 서류와 면접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류라고 하는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일 거고 자기소개서하고 두 가지. 자기소개서랑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몇 프로예요 서울대는? 그게 어떤 퍼센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서류와 면접 한꺼번에 100. 그렇게 하죠. 그러면 면접은 좀 일상적인 질문인 건가요? 아니면 홍익대처럼 심화된 질문인 건가요? 면접 과정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서울대는 현재는 1단계 실기 100으로 이제 통과된 아이들이라면 면접장에 갔을 때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교수님들이 들고 나오세요.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교수님들이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던진 질문과 학생이 대답하는 내용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같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먼저 점검을 하고요. 이제 그게 설명이 된 이후에 학생의 개인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주로 이제 자기소개서나 그 학생부를 통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면접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네요. 아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그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결국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서울대는 이제 올해까지만 수시에서 100%를 모집을 하게 되는 거지만 2021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정시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수시 비율과 정시 비율이라고 얘기하나요?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미대 입시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좀 복잡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그 아이들이 수시에 끝낼 생각을 아까도 이제 전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되게 위험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 대부분 학생들이 미술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가 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의 선생님에 의해서 거의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완벽한 그 입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좋은 조건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그걸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가 다른 전형에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생활기록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생활기록부에서 그 학교마다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대학은 그 좀 수능 조건이 되게 높은 학교가 있고요. 수능 조건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능이 좀 안 되더라도 자기 조건이 맞는 학교가 어딘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기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정시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크게 정시에 다 아시겠지만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이제 크게 세 군데거든요.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 지원하게 되는데 가군, 나군, 다군의 대학들이 조금씩 학교마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격을 꼼꼼하게 좀 점검하시다 보면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가 있고 실기 비중이 낮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는 공부보다는 실기 위주로 뽑고 있고 만약에 가군의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를 썼던 아이가 나군의 수능 비중이 높은 학교를 썼다면 되게 위험하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수능을 잘 본 아이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이들의 노선은 거의 정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 좋은 아이들이 쓰는 가군의 대학, 나군의 대학, 다군의 대학과 공부보다는 실기 위주로 준비하는 아이들이 쓰는 가군, 나군, 다군 대학들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결국은 두 학생들 그 지원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공부를 하려는 아이들은 실기 위주로 하는 아이들과 조금 다른 노선을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확실하게 성적이 좀 상위 그룹으로 자기가 경쟁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그룹으로 가서 경쟁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 그룹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수능에서. 그게 가군, 나군에 움직이는 아이들의 그 수험생들의 성적 수준을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0분위로 본다면 평균으로 봤을 때 대략 한 90 가까이 87 전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 같은 경우는 70대 전후 정도라도 충분히 실기로 가능하다고 일단 보고 있어요. 제가요, 우리 원장님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이렇게 미대 입시를 준비하다가 결국 미대를 못 가는 학생들도 꽤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진 않나요? 종종 있어요. 없진 않죠. 하기야 뭐 어느 정도만 되면 사실 합격은 할 수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아까 실기 비중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미대 입시를 보면 그럼 실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기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어디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가요? 가장 좋은 건 학원을 다니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학교기관에서 준비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 준비하고는 수준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학원을 가서 좀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학교에 그런 시스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학교에서 해도. 근데 학교에서 그런 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학원하고 경쟁했을 때 당연히 경쟁에서 밀려나겠죠. 이제 반드시 그래서 학원은 좀 다니는 게 낫다고 저는 추천을 하고 있고요. 학원을 만약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 전적으로 자기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믿으셔야 되고 선생님의 조언을 많이 따르되 저는 이제 여기서 꼭 어떤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조건을 선생님만 믿지 말고 자기 스스로 그걸 극복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거 봐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선생님의 어떤 지도하에 선생님의 지시로만 따라서 실패한 경우 모든 어떤 잘못은 선생님 탓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선생님은 자기를 대학을 합격하기 위한 어떤 그 준비 과정에서 선생님의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를 합격시켜 줄 수 있는 전지적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학생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면 실기 준비는 어쨌든 학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라면 그렇고, 그러니까 중학교 학부모들이 미대 입시를, 미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나요? 많이 있죠. 그런 아이들 역시 일단은 이제 학원에 가서 배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네. 근데 요즘 그럼 중학교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때 입시의 방향이 여러 가지 학교마다 틀리니까 이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되는 말씀을 해줄 수 있죠? 일단 이제 현재 입시를 주도해 나가는 학교라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서울대나 홍대 정도로 제가 이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 실기위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실기로 풀기가. 그런데 문제를 가만히 보다 보면 충분히 학생들이 아는 내용인데 별로 접하지 않아서 애들이 어려워 보이는 거거든요, 문제들이. 예를 들면 이번 그 서울대 정시에서 나왔던 문제가 시인 이상의 그 시 제목이 나왔어요. 사각형 안에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라는 시 제목이 나왔거든요. 아이들은 이런 국어를 배우면 시인 이상을 분명히 배우죠. 그게 미술대학 그 입시 문제로 나올 거라는 건 애들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알 수 있는데 미술은 미술, 일반 과목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라면 이게 모든 게 미술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라면 물론 실기는 자기가 취미로 배우던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중요하고 잘 그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생각으로 이걸 그렸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사고력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사고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어떤 그 조언이라면 학교에서 나눠준 미술 교과서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서울대나 홍대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대부분 미술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거의 미술 교과서 한번 뒤져보지 않고 시험 보러 가는 아이들은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술하면 그림만 잘 그리면 되지 뭐 하냐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해라. 근데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제가 이제 미대 입시는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전반에 대해서 이제 늘 고민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력을 확장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사각형 안에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논리적인 생각이나 또는 종합적인 생각이나 또는 뭐 대안 제시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결국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미대 입시에서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뭐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입시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뭐 미술만 잘 그려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많이 하면 결국 수능 성적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조금
중학생이라면 조금 고민해 주셔야 될 게 두 학생? 중학생.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어떤 고민보다 미술대학 교수라면 어떤 인재를 뽑고 싶을까라는 그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까지 미술대학 입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특정 대학에서 어떤 주제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많은 학원들이 경쟁적으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실기 유형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자기의 상상력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그걸 문제를 해석해서 자기가 뭔가를 그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자기 능력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평소에 많이 그려봤던 어떤 패턴을 가지고 그리고 나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교수들은 채점을 하다 보면 이게 패턴화되어 있는 그림인지 자기의 진짜 능력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워낙 많은 학원들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는 실제 아이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해서 그러니까 그 화장한 얼굴보다 생얼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을 자꾸 바꿔와요. 근데 올해 또 이제 몇 개 대학이 문제 유형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외워서 온 듯한 그림들은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자꾸 바꿔요. 그럼 그 중심에는 잘 그리고 못 그리고보다는 진짜 아이의 능력이 뭐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중학교 때부터 그런 좀 상상력을 넓혀간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우리 원장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네. 생각이 떠올랐는데 네. 미대 입시가 역시 최고군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대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뭐 서울대가 됐든 뭐 서연고, 서성한 뭐 모든 대학 다 합쳐서 네.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의 예를 들면 네.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능력의 여하를 지금 우리 원장님이 얘기한 다른 과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미대 입시에서 이렇게 찝어줘서 사실 좀 약간 놀라운데요. 역시 그 왜 미술이나 음악은 굉장히 창의적인 산물이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모든 입시의 최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 갑자기 최고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예, 맞습니다. 만약에 다른 입시에서도 만약에 이 방송을 뭐 다른 학과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보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본다면 지금 여기 원장님이 얘기했던 미대 입시에서 원하는 인재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네. 그 학생 꼭 뽑아간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은 네.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느낌에?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작년 어떤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네. 이제 그 모 여학생이 이제 홍대를 가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홍대를 못 갔죠. 왜냐하면 수능이 최저 조건이 안 나왔어요. 네. 이제 그걸 본인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설마 자기가 수능이 그렇게 내려갈 거라는 건 아마 이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는 자기는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능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이제 상상도 못하는 성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시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홍대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다른 준비가 안 돼 있었더라면 포기할 뻔했죠. 그렇죠. 그러고 그해 입시를. 아니면 이제 실기를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 학생은 실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실기에 비중을 두고 준비한기보다는 이제 홍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이제 준비를 했던 아이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아이가 뮤직비디오 미술 감독을 하고 싶어서 꾸준히 이제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이 있었어요. 이제 자기가 고민했던 흔적들이 이제 그 생활 기록부에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중앙대 작년 처음 개설되어 있는 중앙대 서울에 있는 융합디자인과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등학교 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꾸준히 고민하고 그 고민의 흔적들이 그 생활 기록부에 묻어져 있다면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이든 결국은 이 아이가 준비할 만큼 하는 건데 역시 미대 입시에서도 그 독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너무 깊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원장님과의 대화 중에. 이제 이 김이 이제 이왕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교수님들이 이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볼 때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 경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생활기록부에서 먼저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장래 희망이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장래 희망에 자기가 뭘 하고 싶었는지를 이제 보실 거고 희망 사유를 또 읽어보시겠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는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좋은 게 동아리 활동이에요. 네네. 이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얘가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떤 세계가 이 안에 구축이 되는지 확인하기 가장 좋은 게 맨 뒷장에 있는 독서록이에요. 얘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를 보면 얘가 어떤 건축적인 어떤 어떤 구조가 사고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독서가 되게 중요하죠. 오케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부 종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아까 이제 입시가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20학년도 현재 고3 학년들은 현재대로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까 서울대랑 이화여대가 전형이 바뀐다 그랬죠. 네네.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화여대 실기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과마다 이제 실기 유형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제 크게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져서 이제 선발이 되고 있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실기 비중이 되게 높죠. 그래서 실기 위주로 이제 아이들이 선발이 되기 때문에 공부가 좀 안 돼도 실기 잘하는 애들은 합격한 사례가 있거든요. 실제로 네. 이화여대. 문제는 뭐냐면 이화여대 실기 유형이 이화여대는 지금 현재 가군에 있거든요. 나군과 다군에 연동되는 학교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죠. 왜냐하면 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대에 실패했을 때 나군이나 다군에 갈 수 있는 학교를 아이들 입장에서는 점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기 유형이 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를 실패했을 때 자기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최소한 여기라고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흔하게 준비하지 않고요. 이대를 가장 많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예고예요. 예고 아이들. 예고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고 아이들과 실기 경쟁에서 밀려난다면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이대는 되게 제한돼 있죠. 이제 이대가 내년부터 이제 입시가 바뀌어요. 수시의 인원수를 대폭 줄이고요. 이제 정시로 바뀌는데 1단계 서울대랑 마찬가지 성적으로 걸러요. 이게 성적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2단계에서 다시 이제 실기를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2대 실기는 이대를 준비하겠다는 아이들은 따로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기 유형이 일반적인 디자인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수시에서 100%를 다 선발을 해왔지만 내년부터 1단계를 이제 정시로 이제 2월 되면서 1단계를 수능으로 고르고 2단계에서 이제 되게 말들이 현재 많은 게 뭐냐면요. 미술학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실기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등한시를 해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뭐라고 지적하지 않거든요, 학원에서는. 그렇지만 저의 의견은 좀 다른 게 2단계에서는 서류 그러니까 면접 30%에 실기 30%를 보겠다는 거죠. 2단계에서 나머지는 수능이고요. 근데 면접 30%라는 비중은 굉장히 높은 비중이거든요. 이게 실기 30%에 면접 30%라는 비중은 굉장히 높은 실기랑 비중이 같은 네. 비중이라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면접에서 교수님들이 학생한테 뭘 물어볼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실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는 질문을 하겠지만 그 나머지를 학생한테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할 수 있는 소스가 필요한데 그 소스는 생기부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현재 좀 저학년이라면 좀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중학생이어도 뭐 더더욱 네. 전반적으로 네.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네. 또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네.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처럼 네네.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서울대나 이대가 결국은 2021학년도 현재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네. 그 서울대는 전체가 다 정시로 뽑는 건가요? 네. 네. 그다음에 이화여대는 일부만 수시 뽑고 일부만 수시로 뽑고 다 네, 정시로 정시. 넘어간다. 라는 얘기였네요. 일단 뭐 입시 전반적인 얘기를 이제야 제대로 했습니다. 네. 자, 감사하고요. 네. 만약 필요한 일단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